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소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게시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기글 하드웨어에서 알더레이크의 DDR5 관련 FAQ라고 해서 다른 하드웨어 커뮤니티에도 몇 개 올라오고 이제 이것 대해서 설랑설랑이 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신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퍼다 담겠죠? 즉 오늘에 대한 것은 알더레이크 인텔 12세대와 DDR5 그리고 그 작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좀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의 PC 환경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갖다가 좀 파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텔 500 시리즈 칩셋 메인보드에서도 알더레이크를 지원하냐? 이것은 뭐 당연히 안 될 걸로 예상되는데, 왜냐면은 소켓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LGA 1700을 바뀝니다. 즉 핀이 500개가 더 증가를 합니다. 세로로 좀 길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LG 1700 소켓은 쿨러 바꿔야 되냐? 예, 주먹에 CPU 스프레더가 가게 생겼기 때문에 쿨러 바꾸거나 구조용 클립을 바꿔야 됨. 즉 이제 사제 쿨러 쓰시는 분들은 이 다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바꾸거나 이제 구조되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달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12VO로 바뀐다고 하던데 메인보드 24핀 단자 대신 12V만 넣는 신형 구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12VO라는 게 뭔지 한번 더 검색을 해봅시다. ATX 12VO 메인 10핀이라는 게 공식 명칭이고요. 파워 단차가 좀 다르죠? ATX 12VO라고 나오고 총 10개의 핀이 있고 ATX 파워 2가 있고 SATA 파워 커넥터가 있는데 이걸로 파워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고요. 그럼 기존 파워도 싹 다 갈아야 돼?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90% 이상의 메인보드는 여전히 옛날 24핀을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나오고요. 자, 인텔 600 시리즈 칩셋은 PCI 익스프레스 5를 지원하는가? 지원한 CPU 중 일부만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M2는 여전히 PCI 익스프레스 4.0이다. PCI 익스프레스 5는 오직 그래픽카드용으로만 메인 슬롯으로만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600 시리즈 메인보드는 DDR4와 DDR5를 동시에 지원하는가? 이게 뭔 질문이냐 라고 하시면은요, 옛날 구닥다리 보드들 DDR3 초창기 때는 DDR2와 DDR3를 동시에 지원하는 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T, 즉 회로가 바뀌어가지고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칩셋에도 PCI 익스프레스 4를 지원하는데 발열은 칩셋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CPU 말고 하위 칩셋, 예를 들어서 H610, 뭐 B560 이런 식으로 칩셋이 나오는데 그런 칩셋에서도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익스프레스 4를 전합니다. 즉 발열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없답니다. 역시 인텔입니다. 자, 알더레이크 최상위 모델의 게임 성능은 5950X보다 좋다. 카운터 트래픽 글로벌 오펜시브가 50프레임 차이 난다. 근데 이미 글로벌 오펜시브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엄청 높지 않나요? 한 300프레임, 400프레임 나오지 않나요? 그래도 50프레임 차이 난다니까. 게이밍에서는 좀 더 좋다라는 거고, AAA급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게임은 오래된 게임이니까 AAA급 게임이 아니겠죠? 파크레이 6 같은 그런 종류의 고사양 게임에서도 5950X보다 강하다. 근데 성능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않는다. 역시 좀 더 그래픽카드의 부하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CPU에 의한 성능 차이는 좀 별로 없는 걸로 이번에도 고전적인 그런 걸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더레이크 최상위 모델의 오버클럭 잠재력은 어느 정도? 올코어 5.2나 5.3은 가볍다. 지금도 이 정도는 되지 않나요? 이거 왜냐면 지금 올코어 5.2나 5.3은 지금은 가볍진 않으니까 이게 가볍다고 하면은 좀 더 잠재력이 좀 있는 편으로 같기도 하고요. 알더레이크의 발열은 이제 히트를 잘 된다. AVX2를 써도 클럭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괄목한 것 같습니다. AVX2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급 명령어, 이걸 실행하면은 컴퓨터는 동시에 집약적인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명령어 세트고요. 이걸 갖다 기존에 실행시켰을 때는 굉장히 느려지고 발이 뜨거워지고 클럭도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대요. 알더레이크의 스몰 코어를 끄면 소비 전력 개선되냐? 최상위 모델을 기준으로 별 상관이 없습니다. 버그일 수도 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뭔 소리냐고 하면은 알더레이크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스몰 코어랑 8개의 빅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8개를 꺼버려도 전력적인 소모에서 차이가 없었대요. 근데 버그일지도 모르겠대요. 알더레이크 아주 비싼가? 비교적 비싸다. 4분기 물량은 40만 개 정도로 돈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물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출시 가격이 좀 비싸답니다. 원래 성능이 좀 높게 나오면은 약간 도도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어 i3와 i5 넌K 일반 모델들은 여전히 14너 제타인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골든코브 아키텍처다. 알더레이크로 나온다. 뭔 소리냐? 기존 공략 안 쓴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알더레이크 중에 가장 사정이 좋은 거 12400이랍니다. 싱글코어 성능이 좋고 스몰코어이기 때문에 스몰코어의 효율에 최적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올코어 4개밖에 안 들어가지만 1400이냐 11400보다는 성능이 더 크다. 즉 이번에도 i3 가장 하급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알더레이크의 빅리틀 코어 스케줄링이 게임 영향에 미칠까? 엄청 미친답니다. 윈도우 10은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답니다. 윈도우 11에서만 써야 된다. 인텔 600 시리즈 중에 DDR4나 DDR5에서 뭐가 좋을까? DDR5는 65나노세컨드겠죠? 하나의 모듈에 2개 채널 구성. 속도도 매우 빠르고 메모리 하나로도 DDR4보다 갖고도 더 빠를 거다. DDR4에서는 최적화가 부족하다. DDR4에서는 이제 B다이를 써서 오버클럭 하더라도 특별한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DDR4를 알더레이크에 쓸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DDR5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더레이크 내장 메모리 컨트롤러는 클럭 어떻게 나누는가? 기어1의 최고 클럭은 얼마인가? 알더레이크 내장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건 기어1, 기어2 그리고 기어4가 있다고 하는데 즉 DDR4는 기어1이고 DDR5는 기어2, 기어4
DDR4랍니다. DDR4는 이제 3600MHz까지 올라가고 이제 더 올리면 3866까지 되고요. DDR5는 이제 그냥 8000까지 막 찍고 막 기어4에서는 10GHz도 막 될 거고 막 장난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FIVR 이거는 이제 인텔 3세대 아이비 브릿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인텔 4세대 하스웰 플랫폼인데요. 이게 CPU예요. 보게 되면은 전압을 여러 개 줍니다. 근데 하스웰부터는 이제 FIVR이라고 해가지고 인텔 CPU 내부에 이제 이 전압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단순하게 0V 1.5V 줘버리면은 지가 알아서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메인보드가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플러스로 CPU에서 직접 레귤레이터, 즉 전압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압 관리에 대해서 효율성도 올라가고 그 레이턴시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게 스카이레이크부터 빠졌어요. 왜 빠졌냐? 단가 문제인 것 같아요. CPU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번에는 AMD가 쫓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효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넣어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DDR5 레이턴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냐? 안 줄어든답니다. 언제부터 파냐? Z690 칩셋과 i5, i7, i9의 KF 모델은 11월 초고요. 저가 모델인 B660과 H610 같은 경우에는 넌K는 1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이겠죠. 그리고 ES1, ES2 CPU는 살만한가? 여기서 ES1, ES2라고 하면은 엔지니어링 샘플의 약자입니다. 1하고 2가 있는데 버전 1, 버전 2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리테일 상품일 텐데 사지 말래요. 이번에 너무 별로랍니다. 나는 하드웨어 진짜 컴진 매니아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뿌잉. 사실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좋다는 거냐 안 좋다는 거냐 나와봐야 알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번에는 자신감 있고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리뷰가 나온 거는 참 오랜만인 만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소식이 간만에 있은 만큼 좀 더 천천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08연수의 이승규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석!